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사상연구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홍익인간의 생을 담는 코너 2022 지방선거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 보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일방 정당의 그 승자 독식의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홍익인간의 인간 개념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시도민이든 모두 이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 등 제세이와 실천 전제 아래 현대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그 3월 초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이제 어제 그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고 볼 정도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거 결과는 뭐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지만 그 전체 또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이른바 승자 독식의 게임에 이제 비유되는 상황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뭐 지는 당은 뭐 권력을 잃는 것이고, 또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이제 권력을 이제 독식하는 그런 양상이 지속돼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고 새 정부가 이제 국정 운영을 이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나 이제 지방 정부는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의회 내에서의 권력의 지형은 좀 다릅니다. 그 중앙 그 권력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힘이고, 의회에서는 이제 그 권력자가 야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녹록지 않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지칭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통령 권력을 가진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거대 야당을 그 압박해서 될 그 상황이 아니고, 또 위에 권력자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소수 여당을 압박해서 그 정치를 하면 이제 가능성이 많지 않다.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건을 그 홍익인간 개념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 개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행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했을 때 이제 다르게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같은 이제 법령 제도 결정권자는 그 성통 공안의 명상 중족과 법제 조례 등 그 제세와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이제 정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모든 국민 또는 시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 목표 설정을 통해서
홍익인간의 개념, 즉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의 이제 정책 실현 대상인 모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 뭐 자아식물처럼 뭐 남녀, 세대, 계층, 소득 뭐 그런 등등 이러한 구분별로 이 정책 시행 및 지방 조례 등 제세화의 실천을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제 지금 의회 권력과 국정 운영 권력이 교체가 됐는데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민심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이제 향후의 초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제 선거 결과의 민심을 잘 대응해 승자 독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당 권력자이든 야당 권력자이든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뭐 입만 열면 그렇게 앵무새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는 승자 독식의 정치만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당 뭐 할 것 없습니다. 그 대통령 권력을 확보한 여당은 이제 현재 그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그 의회 권력자인 이제 민주당과 그 녹록지가 않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지방 권력을 이제 많이 확보해서 이제 국정 운영 전체적인 이제 동력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안주하거나 혁신을 게을리하면 언제든지 정권을 뺏길 수 있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의 그런 구태, 이른바 국민의 힘만을 위한 정치에 다시 갇혀버릴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110대 국정과제도 추진하고 또 이 국민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세계 시민으로서의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의회 권력자인 이제 민주당 야당 거대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와 쇄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 전반기 국회에서 승자 독식의 행태를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 홍익인간사상에서 말하는 제세2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 사회 규범과 관습, 개인 수신상의 규제를 지키는 것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법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 야당, 그 당시는 거대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승자 독식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력도 뺏기고 지방 권력도 뺏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이제 반성과 변화와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뭐 이른바 국민들이 이제 필요해서 20년 이상 권력을 밀어주고 싶었지만 승자 독식,
뭐 자기 입맛대로 그 법적 해석을 한다든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이제 행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른바 전과자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했고, 그런 전과자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범법자들이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까지 범법자가, 전과자가 그런 당선이 되는 이제 법들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쇄신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특히 야당은 대오각성해서 혁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여당과 야당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과 연계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개념이란 국민을 이롭게 한다. 즉,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지역, 종교, 민족, 국적 관계없이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 내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든 국제 문제, 인류 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대국민이든 대시도민이든 남녀, 세대, 소득, 지역, 빈부 이런 구분별로 각각의 몫에 비례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는, 국민이든 시민이든 도민이든 모두 이롭게 하는 정책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를 비롯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중앙정부에서든 지방정부에서든 지역과 또는 계층과 소득, 남녀 이런 계층을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앙 법령 정책 시행과 지방의 조례 등 이런 실천 전제 하에 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방안 모색이 요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